네, 김혜시 올해의 책 선포식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 진행을 계속 또 하게 된 방송인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또 작가님을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함께해 주실 작가님, 알로아 나의 엄마들의 주인공이신 이금희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와주신 분들께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알로아 나의 엄마들을 쓴 작가 이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저는 놀랐어요.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막 사인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예상하셨는지 궁금해요. 고마울 따름이죠. 기다리셨던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저희가 아주 깨알 같은 조그만 퍼포먼스로 알로하 레이 꽃 목걸이를 하기에는 작가님이 걸고 하시기에 부담스러우실까봐 팔목에 하나 살짝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진행자로 이제 하게 되면서 책을 읽고 참 단숨에 읽혀지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드라마보다 더 막 뒤에가 어떻게 될까, 뒷내용이 뭘까 막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빠른 전개, 숨 막히는 전개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신지 궁금해요.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재미를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쓰고 있어요. 네. 재미있는지. 그래서 일단 제가 재미있어야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플롯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재미 요소를 가장 염두에 두고 쓰죠. 네. 사실 말씀하신 그 재미가 김해가 참 재미있는 도시거든요. 예.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김해 시민분들께 어떻게 사투리는 가능하신지 궁금하네요.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억수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맞나요?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김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또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정말 행복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해에 오시는 발걸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 올해의 책이 됐다고 했을 때 김해라서 특히 더 반갑고 좋았거든요. 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작품 속에 새 주인공이 김해 출신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고향이 오는 것처럼 반가웠고 서울은 아직 이제 산수유가 약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내려올수록 꽃이 더 이렇게 많이 피고 아침에 추워가지고 외투 입고 왔는데 좀 따뜻하죠? 여기 오니까 따뜻하고 봄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고향으로.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작가님을 만난 기분이 정말 봄을 먼저 작가님과 함께 만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유튜브로도 작가님 사투리 너무 귀여우세요 하시면서 예, 많이들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소통과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 마음껏 쏠 테니까요. 유튜브로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로아 나의 엄마들 주인공이 버들, 홍주, 송화의 이 배경이 김해 지역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특별히 설정하신 이유가 또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 신부라는 작품을 쓰려고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사진 신부가 1000여 명이 갔어요, 하와이로. 그 근데 당시에요. 그 중에 대다수가 영남 지역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남 지역이면 이제 뭐 경남 지역 네. 이럴 텐데 그래서 진주, 마산, 뭐 부산 여러 지역들을 이제 어느 지역으로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어진말이라는 양동 네. 그 어진말이라는 동네 이름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와닿으셨네요. 그래서 김해시 주촌면 양동마을을 이제 무대로 해서 네. 썼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이 아니라 10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네. 100년 전 그런 사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래서 양동 마을을 배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영남 지방에도 정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네. 이곳을 딱 선택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이다. 맞아요. 거기다가 또 많은 도시 중에 이곳이 책의 도시이기 때문에 작가님과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도 책에서 읽었지만 한인 이주이민 100년사를 보시고 딱 마음에 꽂히셨다라고 하셨는데 책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시겠지만 남다른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사진 이제 갤리코를
타고 떠난 이제 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에 네. 젤리코를 타고 하와이로 떠났던 분들을 그러니까 100년사를 다룬 책을 보다가 예. 이 사진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진은 보면은 셋이 동갑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각자 부채와 꽃다발과 양산을 들고 있는데 이게 이때 당시 사진관들의 유행이었나 봐요. 지금 뭐 스티커 사진 찍을 때 소품 쓰는 예, 것처럼 예, 예. 다른 아, 사진 신부들이 찍은 사진에도 보면 이런 소품을 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진을 보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이들이 이 소품을 사진사가 주는 대로 받았을까? 아니면 자기네가 난 저 꽃다발 갖고 싶어, 나는 뭐 양산 갖고 싶어 이러면서 골랐을까? 이러면서 이게 흑백 사진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1917년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라는 것과 한 마을에서 떠난 사진 신부라는 것, 그리고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김차순이다. 요것밖에 없어요.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네. 근데 제가 흑백 사진으로만 남은 이분들의 삶에 뭔가 숨결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들으니까 더 소름이 돋네요. 정말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자료 조사도 하시고 예.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쓰시겠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홍주라는 인물이 되고 예. 버들이가 되고 송아가 된 정말 그런 아주 귀한 사진인데 예. 그럼 누구를 좀 홍주라고 생각을 저는 하셨는지도 좀 이제 작품에서도 보면 네. 누가 꽃을 들고 누가 부채를 들고 나오죠. 양산을 든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인물들이죠. 물론 여기는 저는 이제 이분들이 동갑 같아, 아주 친구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네. 새 친구로 이제 설정을 했고 가운데가 버들이, 또 부채를 든 여성이 이제 송화, 양산은 홍주. 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정말 한 장의 사진이 정말 대서사시 작품이 되는 이런 순간을 또 여러분이 북토크니까 함께 또 뒷얘기까지 또 듣고 계시는데 아니 나는 이제 읽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직 책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속도가 느리신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나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이런 책이다라고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그 하와이로 사탕수수밭에 이주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이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네. 이제 하와이 그 당국에서 결혼 제도, 그러니까 사진 결혼 제도를 승인을 해줘요. 그때 당시 이미 일본은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훨씬 일본 노동자들이 수가 훨씬 많았거든요. 먼저 가 있었네요. 네, 먼저 가 예.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기 사진을 이제 고국으로 보내고 네. 우리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그 사진 한 장만으로 자기 말하자면 운명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떠난 사진 신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낯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뭐 동네만 이사 가도 사실은 네. 막 그 좀 어설프고 막 맞습니다. 옛 아이들 뭐 동네가 새학기 시작할 때 그립고, 밤만 예, 바뀌어도 그쵸 엄청나게 그런데 부담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여성들은 대문 밖도 나가기 뭐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던 시절에 이렇게 머나먼 곳으로 이렇게 자기 운명을 어떻게 보면 개척해낸 되게 모험가죠. 네. 선구자들이고 이 여성들이 가서 연대하면서 자매를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겠어요. 자매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명의 캐릭터를 이제 구상하실 때도 네. 누군가를 좀 염두에 두고 쓰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뭐 딱히 뭐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뭐 장편이다 보면 인물이 한 3명쯤은 돼야지 이야기를 좀 풍성하고 다채롭게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럼 그 중에 인물들이 또 캐릭터가 겹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고려해서 네. 그러니까 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전형성을 띈 여성이 맞습니다. 있다면 홍주처럼, 저는 사실 버들이 얘기를 쓸 때는 저 자신도 좀 답답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저 참고
홍주 이야기를 쓸 때 저도 좀 이렇게 되게 홍주가 홍주 같은 친구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좋죠. 앞장서서 얘기 다 해주고 좀 약간 신여성 이미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친구 중에 너 사이다야 이런 느낌의 이제 친구인 거죠. 그렇게 예. 이제 홍주를 그런 여성으로 설정을 했다면 송화는 이제 무당의 손녀죠. 네. 근데 뭐 보면은 이 작품에서 그 물리적인 비중은 가장 적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송화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들의 성장을 돕는 캐릭터로 설정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 버들이는 몰락한 양반의 딸이지만 어떤 신분 제도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음엔 송화와 뭔가 같이 말을 섞는 것도 그렇죠. 좀 싫어하고 예. 하지만 하와이까지 가는 여정 중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서로 알아가고 미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미안해하고 예. 또 하와이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송화를 보면서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돌팔매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 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이렇게 함부로 뭐 할 권리는 없다라는 그런 걸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송화가 옆에서 지켜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 낳을 때도 그렇고 예. 정말 자기 몸처럼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네네네. 더 이상은 말은 안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매의 결정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송화라고 생각하고 그 이바구 힐링센터님께서 버들이 답답. 홍주 사이다. 홍주 좋아. 네. 다른 인물한테 성장에 도움도 됨. 네. 아주 열심히 드라마 리뷰처럼 버들 답답. 근데 저는 제가 좀 홍주 같은 성격이라 그런지 버들이가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게 뭔가를 참으면서 뭔가 꿋꿋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게 부럽기도 한데 작가님은 세 분에 비유하자면 어떤 성격에 좀 가까우신 분이십니까? 이 질문 많이 듣는데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냥 버들이과인 것 같아요. 버들이 버들이 셋 중에서 굳이 네. 하자면 버들이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묵묵하게 정말 오랫동안 많은 작품을 다작을 해오실 수 있는 작가님이 아니신가 싶은데 좀 다른 작가님들이 부러워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만큼 작품 편수를 쓰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작가님. 글쎄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제가 막 싫어하고 재미없어 하는 일을 또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제일 재미있고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재미와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글 쓰는 일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럼요. 어려운 창작인데요. 일이 훨씬 더 많지만 재미있고 네. 의미까지 갖춘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저로 하여금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버들이가 확실하시네요. 예.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가시는 그 느낌이 아주 버들이가 확실하십니다. 이 사진 신부의 사진을 보고 영감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이렇게 긴 글을 쓴다는 게 사실 저희 독자들 입장에서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 캐릭터를 다 정해놓고 쭉 이어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쓰시는지도 궁금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정하고 네. 이건 제가 살아보지 않은 시공간을 그리는 거라서 이제 자료 공부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자료 공부를 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제 이야기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허구와 실제가 서로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끔 네. 이야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물론 쓰면서 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은 어떤 거가 생각나서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저는 다 구성을 다 해놓고 다 이야기를 결말 부분까지도 거의 다 생각해놓고 쓰는 평소에 편이시군요. 그렇게 써요. 근데 사실 이게 작가님이 살아본 시대가 아닌 작품을 쓰시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자료 조사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이 방대한 자료를 다 조사하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진 신부라는 숫자 자체가 네. 우리 역사 속에서 10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한국어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제 책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네. 있는데 그게 거의 다일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되게 안타깝고 더 계속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뭐 열심히 찾아서 역사적 그런 사실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죠. 예, 예. 사실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서 창작을 하신다는 것도 너무 대단하신데 지금 댓글로 조은희 님이 100년 전 사진 소품으로 너무 대단하세요. 한 장의 주인공, 한 장의 사진으로 주인공 설정까지 너무 멋집니다. 마치 님도 한 장의 사진으로 이런 글이 나왔다고요? 작가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예,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양동마을 작가님 덕에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아니 작가님 덕에 많이 뜨겠는데요 마을이. 네, 아주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 필력에 또 한 번 감동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인물 설정도 인물 설정이지만 그들이 이제 꾸려나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척하는 그 삶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독자들이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 자료가 네. 이게 이제 초창기 그 하와이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삶이고 이게 지금 시간별로 예, 나와 시간별로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 사탕수수반 노동자로 갔던 분들은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다 통제를 받으면서 사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명단은 재미 한인 50년사라는 책 뒤에 보면 부록처럼 네. 독립운동 자금이라든가 뭐 이 동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한 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네. 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 월급 막 16달러, 17달러 받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여기는 원으로 표기했지만 이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쓸 때 주인공인 버드리, 홍주, 송화, 태완의 이름은 제가 지었지만 거기 나오는 다른 분들의 이름은 다 이 명단에서 실제 하는 분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정말요? 썼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저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 사탕수수반 노동자들은 7천여 명이 갔는데 네. 이 사진 신부들이 가기 전까지 한인 동포 사회는 그렇게 안정되지가 않았었대요. 아, 그랬겠죠. 그러다가 예. 이 여성들이 가서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비로소 그 한인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네. 그런 거를 할 때 이 미주 한인 동포들이 든든한 그 밑거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바탕에는 사진 신부들의 어떤 그런 희생과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네.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 우리 왜 독립운동을 가의 사진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네. 어떤 거사를 앞두고 되게 비장하신 모습으로 이제 사진을 남기셔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기 맞아요. 때문에 마지막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제 감동을 주고 하는데, 이 여성들의 사진은 아마 보면은 하와이에 도착해서 뭐 결혼식을 올리고 각자 남편을 따라서 이제 흩어지기 전에 찍은 사진 같아요. 다 같이 모여 계실 때. 네. 저는 이분들 또한 꼭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뭐 일본인들과 맞서서 일본군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여성들이 집에서 뭐 물론 직접 나가서 싸우신 여성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여성들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연구되거나 아주 자세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역사를 또 이렇게 좀 더 널리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근데 우리 사회도 사실은 뭐 이주 노동자들도 되게 많이 있고 결혼 이주민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다문화 사회로 네. 가고 있는 때라서 이 이야기가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은 지금도 뭐 외국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시고 그럼요. 또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가정을 꾸리고 예. 특히 또 김해에도 많은 다문화 가정이 예.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주제처럼 지금 여기 예. 다름이 아니라 어, 어울림으로라는 예. 게 정말 딱 맞는 책이 예. 알로와 나의 엄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진도 그렇지만 정말 외국에 나가서도 애국자 역할을 하시는 이 예. 남편분들의 그런 사연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쵸. 예,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네. 고생하는데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예. 후원을 하고 예. 한다는 자체가 작가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역사적인 또 배경을 보셨을 때. 이 특히 그 하와이로 갔던 여성들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여성들의 현실은 뭐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네.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르는 삼종 지도의 삶을 강요받고 있을 때 이 여성들은 어쨌든 자신의 의지로 그 머나먼 새로운 낯선 세계로 네. 가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하와이에 가서도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취적인 되게 여성들이 진취적이고 가보겠다라고 예. 또 도전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가서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이래서 또 돈을 뭐 의원금 같은 걸 모아서 또 우리 고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나 그 가족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 경비를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100년 전 여성들의 삶이지만 지금 나는 과연 그렇게 뭔가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네. 되게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국내에 있으신 분들보다 예. 더 많이 자신의 좀 목소리 낼 수 있었던. 환경 그쵸? 자체가 또 그렇기도. 그리고 경제 활동을 예. 여기 가서 여성들도 다 같이 일을 했거든요. 남성들하고 또 맞습니다. 똑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체적인 여성들이었던 거죠. 신여성. 예. 우리 이미영님이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시고 활동해주신 실제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애도를 함께 표합니다. 낯선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도와가며 합심해서 살아도 힘든데 또 이념으로 갈라져 싸웠다는 문구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최성림님 맞아요. 교회 활동을 또 이렇게 하면서 누구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친구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갈릴 뻔하는 사실 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또 이민 가신 분들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더 속상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참 낯설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자료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100년 전 하와이 동포 사회가 사는 게 참 똑같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우리 사회와 이렇게 닮아 있을까? 네. 그리고 우리는 뭐 과거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있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이 세 명의 그 사진 신부 사진을 보고 이들이 자매를 가지고 가서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볼수록 어디에도 자매가 깃들 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은 이제 어떡하나 막 뭔가 허탈하고 이랬을 때 네. 한 그 이민 2세, 3세들을 인터뷰한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막 70, 80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이분들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보존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하. 공통 질문에 당신의 부모님은 뭐 이승만 파였냐, 박용만 파였냐, 뭐 당신네 부모님은 윗동네 교회 다녔냐, 아랫동네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물어보고 세 번째는 당신들 2세, 3세들은 어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에 그분들도 막 이제 옛날 일이라 아슴아슴한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부모님은 뭐 박용만파였다. 우리는 뭐 윗동네 교회 다녔다.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러는데 당신들 2세, 3세들끼리는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같이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같이 놀았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따라서 윗동네 교회 가고 아랫동네 교회 갔다가 월요일이 되면 다시 학교에 모여서 다 같이 놀았다.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희망을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제 작품에서도 보면 이제 그 어른들은 뭔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서로 갈등도 겪고 하지만 네.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아이만도 못하다 막 이런 맞습니다.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연대할 수 있는 그게 참. 그 인터뷰 집에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이제 댓글 주시면서 정말 시대적 환경만 변했네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내면은 꼭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근데 참 질문들이 거시기하네요.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라고. 그러게요. 질문 자체가 또 편가르게 하는 듯한 정말 그 어렵게 아니요, 그게- 그분들을 모시고 진짜 좀 안타깝네요. 그게 너무나 그때는 뭐 이렇게 명확한 어떤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예. 이제 자료로 연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아이들의 순수함에서 정말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삶이 100년 전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셨는데 작가님이 직접 쓰셨지만 네. 쓰시면서도 야 이게 오늘이랑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점을 어디서 좀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음. 그뭐 차별이라든가 혐오 그로 인한 갈등이라든가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성별 또 뭐 그런 나이 뭐 정치 종교 뭐 그냥 우리 현실 너무나 그것이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현실이 뭐 딴 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우리 지금 안타깝네. 현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생각하면 정말 이 시대의 사진 신부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책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예. 이 글을 쓸 수 있어서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든 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집필하시면서.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건 네. 제가 그 하와이라는 곳이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쓰기 전까지 하와이라는 곳에 대해서 그냥 뭐 신혼여행 가고 맞아요. 뭐 예전에 이런 다 화려한 그랬죠. 관광지 예. 이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의 그 도시가 아니라서 나는 평생 하와이 갈 일은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잠깐 어떤 여행 스타일을 원래 좀 좋아하시는 저는 편이십니까? 뭐 이렇게 막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많이 여기는 약간 휴양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닷가에서. 예. 그래서 저는 막 바닷가에서 그 햇볕 쬐면서 굳이 뜨겁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뭐 어떤 뭐 오래된 도시의 골목을 막 네.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어 다니고 원래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걸 걸으시는 좋아하기 걸. 때문에 이렇게 더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뭐 작가는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무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 원주민의 역사라든가 뭐 막 이런 것부터 공부를 했죠. 그리고 네.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지금 저는 이 글을 초고를 써 놓은 다음에 하와이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쓰기 전에는 가보지는 예, 못하셨었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00년 전 하와이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가시는 게 도움이 안 됐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오히려, 번화해서. 오히려 그 방해를 받을 것 같아서 자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머릿속에 놓고 그걸 무대로 해서 쓴 다음에 이제 초고를 끝내놓고 하와이에 가서는 제가 버들의 여정대로 이 행로대로 그대로 네.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제가 잘 표현한 것이 맞는지 이러는 거를 그래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공간을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웠고 또 하나 힘든 건 이 그 영남 사투리를 쓰는 게 원래 고향이 이쪽이 아니시죠? 예, 저는 충북이고 고향이고 어려서부터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네. 전혀 접점이 없는 그 아예 사투리인데 연고가 없으세요? 예, 아예 없어요. 그럼 진짜 힘드셨겠는데요. 네, 배우들도 그런데 연기할 때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이 사료에 영남 분들이 대부분이 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고증을 살리려고 예. 영남 사투리를 쓰느라고 되게 힘들었죠. 이야. 그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사투리 그 대사 같은 거는 찾아서 쓰시게 됐는지. 일단 영남 지역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그 배경으로 한 영화를 되게 많이 봐서 그냥 이렇게
좀 일단 문장으로 옮겨야 되니까 그것이 네. 틀리든 맞든 문장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정도가 되게 이제 일단은 다 썼고, 그런데 이게 또 입말 그대로 살려서 쓰면은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미 같은 것들은 좀 통일돼서 네.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하다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는 이쪽 지역에 사는 작가 친구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말이 맞는지 자문을 구하시고. 물어보기도 하고, 네. 뭐 출판사 이제 편집자도 나중에 이제 이 교정 보고 하면서 또 이제 본인 해가면서 이제 맞추셨군요. 열심히 했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버들의 여정을 따라 이제 다 집필을 끝내신 후에 네. 하와이를 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본 하와이는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때 본 하와이는 이게 이제 위에가 그 100년 전이라면 네. 아래는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사실 그 제가 딸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네. 딱 도착하는 날 선셋 크루즈를 우리 딸이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선셋 크루즈가 너무 패키지 관광 일정 같은 막 와인 마시면서 네. 일몰 보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딸이 엄마 그래 탈구한 기념으로 내가 효도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는 못했지만 말씀도 못 속으로는 하시고. 약간 그냥 그렇지 하고 갔는데, 정말 이게 정말 신의 한 수라구나 하는 걸 느낀 건 왜요? 뭐냐면, 100년 전 버드리 홍주 송화도 배를 타고 호놀룰루에 도착을 한 소름. 거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첫 번째 보는 시선이 하늘에서 보는 거랑 이 배로 보는 거랑은 너무나 달라서 우리 딸한테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하지만 고맙다. 나중에는 계속 갑판에 나가서 그 뱃머리에 나가서 버드리 홍주 송화가 저 이 호놀룰루 연안을 보았겠구나. 시대는 이제. 다르지만 예, 같은 시선으로 예, 바라볼 수는 있었겠구나 예, 느끼셨겠어요. 그렇게 이제 보았고, 또 사실 이 배를 타려고 할 때 저 훌라춤을 막 이제 네. 그 무용수들이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하와이 원주민의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 네. 저거 뭐 그냥 멋진 관광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사실은 저 이 훌라춤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제이에서 추는 신성한 춤이었대요. 남성들이 하늘에 뭐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의식 네. 같은 거였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하와이를 이제 땅만 빼앗은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영혼도 문화도 역사도 다 어떻게 보면은 훼손하고 말살한 거잖아요. 우리 네. 역사랑도 너무나 너무 닮아 있네요. 비슷하죠. 예. 그때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식민 지배를 피해서 낙원인 줄 알고 갔던 곳이 역시 강대국에게 유린당한 어떤 땅이라는 사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봤을 때 그런 이제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막 기분 좋고 하와이 멋있어 막 이런 느낌만은 들자. 물론 바닷가 이런 데는 너무나 예쁘고 네. 그래서 중간 딸이랑 막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그랬지만, 작가님께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갔을 때 그런 우리의 어떤 역사나 흔적이 보존되어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전혀 그 좀 모습을 찾아보실 보고. 수가 없었군요. 예. 그냥 그 전에 사탕수수밭 이런 거는 다 골프장으로 거의 다 바뀌었고, 그래서 네. 좀 약간 착잡한 마음으로 다녔어요. 분명히 거기서 척박한 땅을 일구고 예. 삶을 살아냈지만 예. 정말 작가님이 영혼을 넣어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정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이방인 같은 삶이었다는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조사보다 사투리 구현이 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라고 위로의 말씀을 또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건 머리 아프지만 작가님의 따뜻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엄마로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사실은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드리가 또 펄에 좋은 엄마가 또 되어주잖아요. 근데 또 본인도
본인의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다 뭐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엄마한테 못마땅한 것도 많고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싸우죠. 예, 그런데 내가 내 딸한테 또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좋은 건 또 이렇게 또 배워서 하고 네. 예. 아, 참 네. 그래서 뭐랄까 모성애도 느껴지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하시는 또 저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작가님 다문화 시대에 참 걸맞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서 생각해봐야 될 책인 것 같아요라고 미영님도 남겨주셨는데 그런 걸 염두하고 쓰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걸 쓸 때 아주 그렇게 염두하지 이 이야기를 뭐 꼭 써야 되겠다.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하와이에 취재를 갔을 때 이 애화라는 곳에를 갔었는데 애화에도 사탕수수 농장이 큰 게 있었고 우리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때 여기 지명은 당시에. 진짜 우리나라 지명 같아요. 작가님. 애화. 느낌이 이게 애화. 또 뭐 하와이 발음하고는 또 다르고 막 그렇기는 하더라. 이건 네. 영어식 발음이고 아무튼 제가 이 애화에 이렇게 갔던 이유는 이 공동묘지 이때 당시에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분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사망을 하면 묻혔던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 네. 보니까. 근데 꼭 우리 한인들만 묻힌 건 아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자료에 우리 한인들의 묘비가 2기가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갔었어요. 여기를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버려진 곳이라는 그냥 외국에 가보면 네. 그 묘지가 공원 묘지 되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우리랑은 좀 다르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후손이 있어서 모셔갈 분들은 다 모셔가고 그냥 버려졌다는 느낌이 네.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묘비 하나하나를 찾아서 자료에 남아있던 우리 한인 묘비 2기를 찾았어요. 아, 2기가 네. 있는데 이 아래에 2기. 근데 자료에는 2 묘비가 똑같이 서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묘비 하나는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네요.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쓰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하와이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좀 한국에서 자료를 많이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자료에 의지해서 썼지만 하와이에 가면 그런 흔적이나 자료가 되게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와이라는 미국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 이렇게 우리 이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많이 데려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기네 어떤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부흥시켰는데. 이런 거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남겨진 게 없나 하다가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네. 많은 이주 노동자가 있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분들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러네요. 예. 이렇게 자신 있게 하와이 욕할 만한 이렇게 할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입장을 바꿔보면 예.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 상처를 주고 있는 예, 그런 그리고, 상황이네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 어떤 의미 같은 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뭐 더 많이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이 글을 쓰는 의미가 좀 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좀 더 새로워지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그 네. 윗동네 교회 아랫동네 교회가 실제로 지금도 지금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장소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그때 그 전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한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여러 언어로 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애초에는 이렇게 윗동네 교회 아랫동네 교회가 한인 기독교회와 올리브 감리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와이아와에 가면 있더라고요. 네, 참 뭐랄까 가장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할 서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서로에게 가장 깊은 생채기를 내는 게 서로가 아니었나 싶어서. 근데 네. 되게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삶을 선호했던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살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뭐 뜨내기라고 하고 좀 또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 우리 한인들의 삶은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하와이가 여러 개의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교통도 편치 않았던 시대에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저기에서 뭐 여기로 아,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요, 소설에서도. 이렇게 엄청 그게 뭐 이 제 등장인물들의 하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쨌든 어디 가서든지 억척스럽게 네. 뿌리 내리고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이 글 쓰기 위해서 자료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또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또 가정을 꾸리고 또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에 예. 뭔가 이렇게 사회가 형성됐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해내는 예. 그 캐릭터들의 모습이 참 예. 대단하다. 예. 누군가에 정말 장사도- 의지하는 것보다 예. 자기가 만들어 예. 나가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작가님께서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유튜브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특히 동남아 분들께 아무래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라고 또 전해주셨습니다. 김해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작가님 하고 또 이렇게 정보도 예. 저는 혹시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두 작가님. 번째로 많으신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네. 어떤 학교들은 사실은 농촌학교, 농어촌학교에 가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 더 학생 수가 많습니다. 더 많다고 예, 이렇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분들을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차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오늘 저희 주제처럼 지금 예. 여기 우리 다름에서 예. 어울림으로 함께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책이 알로아 나의 엄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작가님 또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좀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신 분.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열심히 경청해주고 계신 또 한 분께 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영 대형초등학교 교사 정현정입니다. 예. 그래서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아마 여기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제일 애착이 가고 마음에 남는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에 네. 주인공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분. 남는 예. 아무래도 제일 애착이 가는. 성화도 남고 어. 뭐 이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제가 그 쓰는 동안 제가 그 인물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제가 그 인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송화가 제일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홍주나 버드리를 예, 말씀하시지 않을까 혼자 상상했는데 송화를. 예, 좀 걱정이 덜 돼요. 버들이나 홍주는 이제 잘 살 것 네. 같고 뭐 사실 송화도 돌아와서 자기 역할을 또 해내면서 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짠한 마음이 또 드셨던 것 같아요. 거기 그렇죠? 하와이에서 또 같이 그 자매들과 더불어 살았으면 또 어땠을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또 책을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또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고 아직 이제 읽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송화가 뭐 어쨌다는 거야. 너무 궁금하다. 생각하실 텐데 저도 실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장수가 좀 있는 책을 단숨에 확 읽어볼 만큼 이렇게 몰입감이 있는 책은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좀 행복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그리잖아요, 캐릭터를 저희도. 그러면서 정말 작가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렇다면 쓰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이셨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역시 그 셋이서 그 세탁소 할 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주가 차를 사가지고 네. 그 운전해서 선셋 비치에 놀러 갔을 때 네. 그때가 어쨌든 제가 그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 싶었던 어떤 그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신나게 예. 정말 나름의 하와이를 그들만의 예. 방식으로 즐기는. 예. 예, 하지만 나중에 펄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뭐가 즐거웠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제가 책을 쓰면서 뭐 울컥했다고 하면 좀 네. 민망하지만 그랬던 장면은 태환이 애와 그 묘지에 가서 개미가 이렇게 꼬여 있던 그 도시락을 물을 부어서 개미를 따라 버리고 뜨거운 햇살 아래 앉아서 그 도시락을 먹는 말없이 먹는 장면을 쓸 때마다 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교정을 보고 하느라고 여러 번 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뭔가 울컥하는 거예요. 그 한 장면으로 태환이 이렇게 여기서 말수가 많거나 또 어쨌든 버들이를 좀 괴롭게 하는 그렇죠. 인물이라서 안타깝게 막 애태우는. 예. 그런 인물이고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인물이지만 그 태환이 살아낸 삶 또한 그렇게 녹록한 삶은 맞습니다. 아니었음을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이 제가 그러니까 다른 장면들은 되게 희망이 보이는 장면들을 좋아하는데 그 장면은 그냥 그 장면 자체로 한 인간의 생애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 제 글인데 볼 울컥하셨네요. 때마다 예. 울컥해요. 저는 쑥스럽네요. 사실 태환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네.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말없는 츤데레가 인기가 많구나. 왜 여자들은 저런 남자한테 빠지는 걸까? 예. 속보처럼 잘해주시는 분보다 뭔가 말없고 고뇌가 있어 보이는 저런 남자라면 내가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걸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예,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철이 없을 때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 가락지 막 끼우는 모델을 보면서 참 예,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됐는데, 아니 그렇다면 작가님은 또 어떤 엄마신지 궁금하다는 또 이렇게 또 질문이 많네요. 저요? 이건 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엄마십니까? 저는 그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다 보니까 네. 그 아무래도 그 아이들 마음을 좀 눈높이에서 알 수 있는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만족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대치가 그렇게 기대치를 높이 두지 않고 되게 이렇게 만족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엄마신데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일단 작가님이 그러니까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해지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수학을 70점만 맞아와도 너무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막 이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100점 맞은 애도 있거든. 너무 좋은 그래서 엄마십니다. 저 같은 그래서- 경우는 제가 못해놓고도 예.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정말 가장 큰 걸 배웠네요. 저는 되게 예. 신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태어나서 1년 사이에 걷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어머 2살짜리가 저만 하면 됐지. 3살짜리가 어머 3살짜리한테 뭘 더 바래. 그러면서 그래서 뭐 우리 애들은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좀 행복한 엄마였어요. 버들이가 확실하십니다. 예. 확실하십니다. 예, 네. 작가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바닷가 해변 맞아요. 셋이 세탁소 할 때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시면서 미영님 아직 못 읽으셔가지고 더 이상 스포 금지입니다. 예.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요.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또 김혜의 책인데요. 작가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우리의 책은 어떤 느낌일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작가님께서 요 한 구절을 낭독해 주시기 전에 우리 작가님이 이제 이쪽에 연고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상상해 오시던 억양을 제가 사투리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뭐 부산 경남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사투리를 이제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이제 예. 오래 방송을 한 방송인이기도 하는데요. 이중 언어를 하시네요. 예, 3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예. 내 사마 여 올 때는 내한테 해준 기도 없는 그깟 조선 망해삐리든 말든 상관없었는기라. 그런데 알을 놓고 보이 그게 아니대. 나라가 일본한테 맥혀가 있으면 내 자식도 겹방살이 하는 집 얼라맨키로 평생 주눅 들어가 살 거 아이가.
당장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독립하는데 힘을 보내야 안 되겠나? 까막눈 무지랭이도 조선 사람이면 다 그래 생각한다 아이가. 아, 제가 이제 이런 문구에서 네이티브 스피커거든요. 아, 예. 저 이렇게 작가님이 쓰실 때 느낀 거 비슷한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뭐 머릿속 이렇게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억양으로 막 생각하면서 썼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예. 야, 이게 참 나가 있으면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실감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뭉클하면서 아, 과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쁠 때 나라 걱정할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하시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까지 키워가면서 정말 이 모진 이민자의 삶을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게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구절 제가 읽어드렸고요. 저희 또 작가님의 목소리로 한 구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자매가 선셋 비치로 놀러 갔던 장면이에요. 제가 이 장면 쓸 때 되게 행복해하면서 썼던 장면이라 네. 여러분들께도 그 행복함을 나눠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쉬운 게 없었다. 홍주와 송화가 넘긴 파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젊은이들 뒤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파도를 즐길 준비가 돼 있었다. 바다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파도처럼 살아있는 한 인생의 파도 역시 끊임없이 밀어닥칠 것이다. 버들은 홍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송아를 바라보았다. 함께 조선을 떠나온 자신들은 아프게, 기쁘게, 뜨겁게 파도를 넘어서며 살아갈 것이다. 파도가 일으키는 물보라마다 무지개가 섰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이 좀 많은 문구 중에 이 문구를 선택하셨다는 건 원래 이렇게 희망적인 문구를 또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이 뭐 작품을 쓰다 보면 그 온갖 그 내가 만든 등장인물들 주인공들과 함께 온갖 고난을 함께 겪거든요. 네. 그런 고난을 겪은 분들에게 뭔가 뭐 행복한 자체를 뭐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행복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끝내고 싶은 게 제 인물 등장 인물들에 대한 이제 뭐 작가로서 그런 애정은 네. 가지고 있죠. 뭔가 이들 네. 아니면 이들을 어려움 속 불행 속에 놔두고 이야기를 끝내면 되게 마음이 편치가 않죠. 예. 나의 엄마들이라고 네. 쓰신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그것은 이제 정말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예. 궁금하시면 엄마 네. 드릴까? 지금 이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라면서 약간 얄밉게 예,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뭐 몇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 이름에 들이 들어가는지 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 김혜 씨 올해의 책 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또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구절을 듣게 되다니 저도 이 구절이 제일 좋았어요. 감동입니다. 진행자님 귀에 착착 들어오는 사투리 좋았어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와닿는 책이었어요. 눈 감고 너무 행복했고요. 아주 희망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셨는데 또 앞으로의 작가님 어떤 희망의 여정이 펼쳐지실지도 궁금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꾸준하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제 들어있는 이야기, 꺼내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이제 네. 뭐 계속 쓰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늘 일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여행도 가고 싶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크고 즐겁고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작품들 하나씩 꺼내면서 뭐 이렇게 해서 네, 사실은 계획입니다. 뭐 창작의 고통이 정말 대단하신 건데 이렇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한번 꺼내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주신 작가님이 계셔서 저희는 또 읽는 재미가 앞으로 더해갈 것 같습니다. 차미옥님께서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99가지가 됐습니다. 다 써주실 수 있으세요? 꼭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참 작가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것도 여행이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김해로의 여행이셨을 예, 것 같아요. 오늘 김해 방문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김해는 뭐 작년에 강연 때문에도 왔었고 또 그 전에 이제 김해로 이 작품의 무대로 삼은 다음에는 취재차도 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정말 우리 뭐 그냥 관용어처럼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그 박물관 가보고 하면서 정말 이 가야의 그런 어떤 나중에 무대였다는 수학릉 이야기 한번 그러면서 네. 되게 그 과거 현재가 그냥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어우러진 되게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김해라는 제 작품의 무대라는 이유만으로 늘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곳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친근감이 가요. 또 홍주와 송아와 버들이 또 예. 다녀간 곳, 살다 간 곳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제2의 고향 같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이제 북토크 많은 분들이 또 와주기도 하셨지만 또 유튜브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함께 또 열심히 또 작가님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예. 또 메시지 한번 전해 주시죠. 예, 이 알로아라는 뜻이 저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는 알로아라는 그게 그냥 간단히 뭐 하이 뭐 안녕 뭐 이런 헬로우 이런 간단한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알로아가 하와이 원주민들의 말인 뭐 아카이, 로카이, 올루올루, 하하, 아호누이라는 하와이 원주민들의 단어에서 뭐 겸손, 친절, 통합 뭐 이런 데서 참을성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 알로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알로아 정신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덕목을 고루 갖춘 그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울림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제 알로아 정신이 이제 이 하와이 원주민들의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또한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어울리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로아 정신을 정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야말로 알로아 정신이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북토크로 또 이렇게 멋지게 자리 빛내주신 알로아 나의 엄마들 우리 또 작가님 이금희 작가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22 김해시 올해의 책 선포식 오늘은 2부 시간 우리 이금희 작가님과 함께 알로아 나의 엄마들 북토크 시간 가져봤습니다. 김해를 배경으로 써주셨다는 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가깝게 작가님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서 참 고마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 영상은 2022년 올해의 책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튜브 책 읽는 도시 김해 채널에 업로드돼 있습니다. 책을 다 읽으신 후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들으셨던 거랑 책을 읽은 후에 느낌이 어떤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욱더 행복한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가까이 책을 두시고 또 가까이 이금희 작가님의 작품을 사랑하면서 책 읽는 도시 김해가 더욱더 행복하길 여러분 함께 기원하면서 알로아 정신도 잊지 않고 올해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금희 작가님 그리고 저는 방송인 이남미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